혹시 연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데도 내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며 사과한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형벌,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상대를 믿게 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다정해 보이는 커플 사이에서도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심리 지배가 시작되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최면에 걸려 우리는 종종 치명적인 독을 삼킵니다. 가스라이팅의 첫 번째 단계는 불신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난 그런 적 없어. 내 기억이 잘못된 거야.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상대의 당당함 앞에 당신은 처음엔 황당해하지만 반복되는 부인에 내가 정말 잘못 알았나? 하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이 균열은 곧 방어라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억을, 당신의 감정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씁니다. 하지만 상대는 당신의 말을 예민함이나 피해망상으로 치부하며 대화를 차단합니다. 또 시작이네.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지쳐버린 당신은 결국 설득을 포기하고 내가 참으면 싸움이 끝나겠지라며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우울 및 동조라는 마지막 단계의 입구입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맞아, 내가 문제야. 이 사람 아니면 누가 날 만나주겠어? 당신은 상대방의 논리에 완벽하게 지배당합니다. 당신의 세상은 오직 상대를 통해서만 해석되며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상대의 기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해자는 거부, 반박, 전환, 망각이라는 네 가지 치명적인 수법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기억을 무조건 불신하거나 화제를 돌려 감정을 무시하거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옥에서도 탈출구는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아주 작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논리가 가짜임을 깨닫는 순간 그 마법은 힘을 잃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객관적인 조언 혹은 과거의 사실을 기록해둔 일기가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 한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은 이미 탈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탈출 전략은 명확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거리두기 혹은 단절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을 치유하는 데 써야 합니다. 사랑은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찾으세요. 당신의 기억은 틀리지 않았고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설계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단계적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어긋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약속이나 상대의 말실수를 지적했을 때 상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요즘 피곤해서 환청 듣는 거 아냐? 라는 식의 가벼운 농담처럼 던져지는 부정들이 쌓이면서 당신의 확신은 조금씩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단계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앞에 두고도 상대의 당당한 태도에 밀려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가스라이팅의 덫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점차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입술끝만 바라보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가해자의 수법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억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성격과 감정 자체를 결함이 있는 것으로 규정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서운함을 토로하면 너는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라며 대화의 본질을 흐리고 화를 내면 너의 그 감정 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필사적인 방어의 단계에 진입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몇 시간씩 설명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무관심이나 비아냥뿐입니다.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이때의 무력감은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고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라는 자책의 씨앗을 뿌립니다. 결국 당신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검열관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을 미리 점검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게 되고 혼자 있을 때조차 상대방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너는 나 아니면 아무도 못 견뎌줄 거야 라는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은 이제 당신의 내면화된 진실이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고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면서 당신의 세상에는 오직 가해자와 당신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채 상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는 이 단계는 가스라이팅이 완성되는 가장 위험하고도 슬픈 구간입니다. 당신이라는 고유한 자아는 사라지고 상대방이 만들어낸 허상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감옥의 창살 사이로 아주 작은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관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미쳤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계기는 아주 사소한 사실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적어 내려간 일기장 속의 날짜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거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혹은 당신을 아끼는 오랜 친구가 너 예전엔 정말 밝고 당당했어. 지금의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던진 진심 어린 한마디가 차갑게 식어버린 당신의 심장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그 찰나의 의문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당신을 덮칩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그 소름 끼치는 진실 말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가해자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당신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다정한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며 죄책감을 무기로 당신을 다시 주저앉히려고 하거나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설명하며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당신의 도덕심과 연민을 이용해 다시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여기서 흔들리면 당신은 다시 이전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의 눈물은 당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력이 약해진 것에 대한 공포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그 눈물에 속아 껍데기로 살 것인지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나라는 사람을 되찾을 것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반전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당신을 설득하려 들고 화를 내겠지만 당신이 그 대화의 굴레에서 아예 내려와 버릴 때 그들의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 이건 내 기억이고 내 감정이야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순간 보이지 않던 감옥의 문은 열립니다. 당신이 상대의 승인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 찰나에 가스라이팅의 마법은 풀립니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도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뚫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한 걸음 걸어 나와 당신만의 단단한 땅을 딛는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나로 부활하기 위한 유일한 통과 의례입니다. 지옥 같던 관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종종 폐허가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깊은 의심과 타인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죠. 하지만 이 폐허는 역설적으로 가장 단단한 자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에서 완전히 탈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첫걸음은 무너진 나의 감정과 감각을 다시 믿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기분이 나빴다면 나쁜 게 맞고 이상했다면 이상한 게 맞다.
이 단순한 사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세요. 타인의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의 느낌만이 나의 진실임을 인정하는 순간 단단한 자아의 주춧돌이 놓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매뉴얼을 다시 작성해야 할 때입니다. 가해자가 규정했던 예민하고 문제 있는 나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참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소하게는 오늘 먹고 싶은 음식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내가 삶에서 추구하고 싶은 가치까지 오직 나를 중심에 두고 결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책감이라는 복병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너는 이기적이야라는 가해자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죄책감은 당신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안 돼, 그건 곤란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자아는 비로소 온전한 부피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세상을 건강한 지지 체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고립 속에서 가장 강력해집니다.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친구, 가족 혹은 전문가를 찾으세요. 그들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당신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며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 때 당신의 자아는 그 어떤 외부의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거나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